근데 이제 3.1운동이 시작된 거는 유관순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3.1운동, 3.1절날 맨날 쉬기만 한 게 아니라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배경부터 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레닌 들어봤어요?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의 대빵인 레닌이 뭘 얘기하냐? 약소국들을 내가 지원해주겠다. 나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겠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자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제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야, 러시아 대빵이랑 미국의 대빵이 우리 도와주나 보다. 우리 독립하라고 우주가 막 응원한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1918년 1년 전에는요. 만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주에서 이미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3.1운동 약 한 달 전에 이제 일본의 중심부 도쿄에서 학생들, 도쿄로 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실시해요. 여기에 완전 각성이 된 거야. 야, 우리 도쿄로 공부하러 간 애들이 독립선언을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이제 엄청 돈 거고, 그 와중에 고종이 죽어요. 19년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고종 독살설이 돌죠. 고종이 독살당했다. 이 얘기가 돌면서 민심이 안 좋아진 거야. 일본에 대한.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있죠. 이거 중요해요. 신한청년당의 신규식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보내요. 규식이가 규식이를 보낸 거야. 그쵸? 갔다 와 규식아. 알겠어 규식아 이러면서. 그쵸? 신규식이 김규식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김규식을 보냈냐? 이 김규식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김규식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 이 사람이 외국어를 금방금방 배우는 그 외국어 브레인이야.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이때 이제 파리 강화회에 가서 심지어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어요. 가끔 이제 뭐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닮은 것 뿐인 거야. 그래서 김규식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근엄하게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위 있죠. 민족 대표는요 다 종교계 대표들이죠. 천주교, 기독교 대표, 불교계 대표 막 있잖아요. 한용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사동, 지금으로 치면 어디야? 그 3호선 저기 안국역 있죠. 종로 3가 안국역. 거기 이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뭐 태화관은 뭐 고급 음식집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했는데, 원래는 이제 어디야? 종로 3가 가면 탑골공원 알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당황한 거야. 얘네가 생각한 독립운동은 뭐냐면 전국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운동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대한독립, 문세 뭐 이 정도 하고 가려고 했던 거야 집에. 근데 규모가 너무 커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바글바글 미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하냐? 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낭독했습니다 이러고 잡혀가요. 자수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작된 거예요.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끌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죠. 지금 인구만 봐도.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 그건데 여기 써있죠 기사. 사우전즈 오브 인스에지스틱 뭐 열광적인 수천 명의 코리안들이 인클루딩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해서 실제 기사예요. 샤우팅 여기 써있죠. 샤우팅 만쉐이를 외친다라. with hands in the air. 거의 힙합이야. 그쵸? hands in the air 하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만세를 한 거야. 그래서 더 팔레스 인 서울 이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만세 운동을 외쳤다. 그죠? 이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탁골공원 종로 한복판에서 시작이 돼서 주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도 확산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상인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학생들은 휴학해서 다 이제 독립운동하러 나간 거야. 그쵸? 그리고 나중엔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이 되죠. 아까 이제 유관순 얘기했죠. 유관순. 유관순이 어느 지역인 줄 알아요, 혹시? 요거는 좀 고수들은 맞추는데 맞추기 힘들어요. 지역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유관순이 갔었던 지역, 독립운동하러 3.1운동 때. 생각보다 충청도예요. 생각보다 충청도 뭐야? 어쨌든 충청도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야.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기 가면은 호두 과자만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유관순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 생각도 해야 돼. 어디예요? 아, 호두 과자 어딘지 혹시 몰라요? 그쵸. 천안. 그쵸. 천안에서 활동을 한 거야. 아우네 장터에서. 그쵸. 이게 이제 유관순이 활동한 데가 여기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신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농촌까지만 확산됐냐? 그게 아니야. 전국구를 넘어서 해외 진출. 그래서 간도, 당연히 만주, 간도, 연해주, 심지어 일본, 심지어 미국 필라델피아까지 가요. 그쵸.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거 나와요. 필라델피아 행진하는 거, 3.1운동 때. 그렇게 되니까 일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친 듯이 총으로 휩쓴 거야. 그쵸? 그런 식으로 잡아뗀 게 이제 일본의 진압 방법이었는데, 일본은 당연히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난 그런 적 없다. 이 조센징들은 말이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어서 구라치지 마라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 기자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그대로 찍어요. 그 기자였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은 거야.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은 뭐냐면은 그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에 제암리에서도 독립운동 했을 거 아니야. 만세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제암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 16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모아서 뭐 얘기를 하자 해서 불러요. 근데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데가 강당이 필요한데 이때는 교회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쵸? 교회에 다 불러가지고 모였는데 일본 애들이 안 와. 그쵸? 그래서 왜 안 오지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잠기더니 불을 막 질러가지고 거기에서 가스실처럼 막 죽여버린 거야. 학살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명 나오면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으로 쏴서 죽인 거야. 그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런 게 여기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살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 스코필드라는 기자가 이걸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비폭력 시위만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일부 이제 농민들은 막 토지 조사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폭력 시위로도 일부는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몇 개 있는데 요게 조금 전체적으로 나온 사진이라서 그 교회 건물이 다 무너진 거야. 불 질러진 흔적이 있고. 이때 막 사람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다 막 누워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찍은 거야. 그 기자가.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라 이러면서 왔다 이러면서 찍은 거죠. 그쵸? 이게 3.1운동. 3.1운동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알렸다. 일단 미국에서도 했기 때문에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에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메인으로 잘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독립 의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구나. 그럼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19년에 정부를 세운 거예요. 3.1운동 끝나자마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 민족 운동에 영향을 줬고 요거 이제 교과서에 나오죠. 중국 5.4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5.4운동 할 때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한국인들도 독립운동을 했다. 왜 우리 중국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운동을 하잖아. 5.4운동 할 때 베이징에서. 그쵸? 이건 국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간디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야.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야. 엄청난. 왜 이렇게 까내려. 혼자 심통 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 간디가 3.1운동 정신 하면서 3.1운동 남았을 때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간디 말고 네루라고 해서 네루가 딸한테 쓴 편지에는 이 3.1운동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 인도의 독립운동 하면은 비폭력 독립운동의 간디,
그리고 무장투쟁에 네루가 있단 말이야. 그 네루가 쓴 편지에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근데 왜? 네루. 자, 이거 두 개는 좀 중요하고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진 게 뭐예요? 임시정부. 아, 그쵸. 우리 임시정부까지 가야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50문제 더 뽑았어요. 그럴 줄 알고. 잘했죠? 그 방금 준이 그거요? 아니야? 언제 줬어? 그거는 원래 50문제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나갔네. 원래는 내가 최소한 여기까지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50문제란 말이야. 아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게 좀 애매해서 남아서. 근데 요거랑 요거 합쳐면 또 50문제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50문제 방금 뽑았어요. 이따 줄게요. 좋죠? 근데 니는 어차피 안 해올 거잖아. 근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아빠가 뭐라 안 해? 뭐라 해요? 아, 그냥 씹는 거야? 아니, 역시 신경부. 아니 신념이. 저만의 신념이 있는 거. 뭔 신년 숙제 안 해오는데 뭔 신년이 있어. 아, 하버드 갈 거니까 잘 가시고요. 어쨌든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설립이 되는데 세 가지 정부가 나와요. 보시면은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고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 하나 있어야 돼. 한성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해주에 여기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의회 다 1919년 3월 1일 이후야. 그리고 서울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어요. 근데 임시정부가 야 무슨 조로도 아니고 정부 세 개로 만들어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합칠 건지 이제 논쟁이 붙은 거야. 근데 서울은 솔직히 위험해요. 그쵸? 그러니까 연해주냐 상하이냐인데 연해주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서 세력을 키워서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를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 얘네들은 무장투쟁 문제야.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있죠. 상하이. 여기는 여기 멀잖아 지금. 얘네들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의 도움을 받아서 외교 독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랑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 싸우다가 결국 연해주에 있는 애들이 양보를 하면서 상하이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가 연해주에 있었던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의 주장은 그거야. 내가 그 프린스턴 대학교 그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 석사, 박사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의 내가 연줄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성이 이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선의 왕족이라고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국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로 외교 독립을 하면 독립이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러냐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이제 힘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박사학위 딸 때 교수가 윌슨이었다는 거야, 윌슨. 그 윌슨이 누구예요? 그쵸? 야, 나 미국 대통령이랑 형 동생이야, 임마. 너? 거기 형님이랑 나 국밥도 먹은 사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거 뭐 검증이 안 되잖아,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야. 형 동생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윌슨이 프린스턴인가 거기 대학교에 있었던 건 맞아요. 이승만이 거기 나온 것도 맞고. 근데 둘이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지.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래. 상하이 정부로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이제 체제. 당연히 우린 민주공화정이죠. 대통령이니까.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는 공무원이라고 있다는 국무원. 사법은 똑같아요. 법원. 그리고 의회는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나 통신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락망, 통신망인 연통제.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교통국. 다 행정 조직, 문서, 자금 조달, 통신, 연락 이런 거예요. 자금 모집.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발각돼서 해체가 되고 그리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독립공채라고 하는 게 좋아요. 독립공채.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야. 나중에 갚겠다 하면서. 그게 독립공채예요. 그래서 문서 같은 거를 준 다음에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 이거 갖고 오면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성금 같은 거 하는 거죠. 국민의원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런 회사들이 이 임시정부에 돈을 많이 대줘요. 대표적인 데가 만주의 이륙양행이랑 부산의 백산상해가 있는데 이 백산상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일랜드 알아요? 아일랜드? 알아요? 어떻게 알아? 맥그리거. 여기 유럽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이래. 영국이 있어요. 그 아일랜드가 어디야? 요렇게 있잖아, 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식민지잖아요. 주황색, 흰색, 초록색 있는. 그쵸? 그래서 얘네가 영국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 만든 이제 그 아일랜드 조지 무슨 루이스 쇼인가 왜 이래 이름이. 얘가 야, 나도 식민지 그 느낌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돈을 막 대주는 거야. 그래서 연통제 할 때 이 회사가 막 숨겨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도와줬다. 그쵸. 아일랜드를 이제 맥그리거로 하는구나. 식민지에서 식민지. 알죠?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신문. 왜 중요하냐? 독립협회 기억나요?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 만들죠. 이름만 갖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독립신문. 여기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딱 기억하세요. 독립신문.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살짝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안 써있나? 내 거 안 뽑았네. 거기 페이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한일 관계 사료집. 여기 있죠. 임시사료 편찬을 위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외교 독립을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안 써놨네. 외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여기 표시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파리에도 파리위원부 설치하고 미국에도 구미위원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외교 독립이 뭔가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거야. 임시정부 회의가. 그 국민대표회의 안건은 뭐냐? 다시 불만이 생긴 거야. 야, 외교 독립한다면서 왜 진전이 없냐?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면서 이제 의견이 맞붙은 거예요. 근데 이 대표회의를 하던 중에 신채호라는 사람이 뭐를 발각하냐? 이승만이 이제 어떤 횡령 사건과 교과서에 나오죠.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건이 발각돼요. 위임통치청원이 뭐냐? 이승만이 미국이랑 친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써요. 미국에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쓰냐? 대한민국은 너무 힘드니까 국제연맹 있죠.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거.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야. 이거를 신채호가 발각을 해버리면서 뭐라고 이승만을 비판하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 없앴지만 이 새끼는 없는 나라를 팔아 없애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통치를 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라를 다른 사람들한테 통치를 맡기냐. 이게 파문이 되고 이런 거랑 횡령이랑 뭐 같이 막 엮인 거야. 막 하나가 터지면 원래 막 다 같이 막 터지잖아요. 막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업적이 대단한 게 초대 대통령도 하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했어요. 근데 둘 다 탄핵으로 끝나요. 이관왕이야 어떻게 보면. 2번 탄핵당한 대통령은 거의 유일무이할걸요? 그쵸. 1번 탄핵당한 대통령은 있어도 그쵸.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이 되면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을 해요. 그쵸. 박은식 들어봤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막 싸우고 뭐 대통령은 탄핵되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다시 뭐 개혁해야 된다. 개조파가 생기고 아니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창조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 거야. 마치 고려 말에 고려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개혁해야 된다. 막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이때 다 갈라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탈해요. 안창호도 이탈하고 신채호도 이탈하고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누구만 남냐? 김구만 남아요. 김규식 있죠.
김구는 뭐라 그래? 독립할 때까지 나는 임시정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임시정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저 김구만 남아요. 가지마 막 이래. 가지마 이러면 다 나가 막. 되게 약간 이때 엄청 힘든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김구가 이제 이게 20년대 중반 넘어간 거야. 이제 20년대 후반까지 됐어요. 근데 안 돼. 임시정부를 다시 살려야 돼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만든 단체가 뭐예요? 그게 그 유명 한인애국단이야. 임시정부 소속입니다. 당연히 상하이에 있겠죠. 상하이 임시정부니까. 그래서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애국자들을 모집을 해요. 이때 모집된 애국자가 누구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래도 알아야 돼. 저 이봉창. 이봉창은요 원래 30살 정도 되는 도쿄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어. 근데 얘는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일본어를 잘 쓰고 한국어를 안 쓰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 애들은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해서 민족 분열 통치에 속았다라는 거 깨닫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도쿄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로 가입을 하겠다 해서 갔는데 가입 신청을 하러 간 거야. 근데 가입을 못해요 처음에.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스파이가 많아요. 그래서 밀정이라고 하잖아 막. 그래서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막 정보 빼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이봉창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말을 안 쓰고 일본말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일본어 말버릇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넌 어디서 왔어? 이러면은 아노 이러면서 막 아노 와타시와 뭐 이러는 거야. 그게 일본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밀정 아니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입을 안 해주는데 이봉창의 특징이 뭐냐면은 친화력이 엄청 좋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봉창이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 감아버린 거야. 이 독립운동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막 친해져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봉창이 한인애국단에 이제 친해지는데 그 술자리에서 이봉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인애국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일왕을 처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봉창이 그거 간단한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인애국단 사람들이 야 그게 뭐가 간단해? 뭔데? 뭐 방법이 있어? 하니까 아니 내가 도쿄에 살아봤는데 일왕 뭐 허구한 날 뭐 기념일만 되면은 행차한다고 막 돌아다닌다. 그때 만약에 내 손에 폭탄만 있었으면 그냥 슉 하면 그 새끼 뒤진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봉창아 너가 한번 봉창 한번 두들겨 봐라 해가지고 김구가 이때 나타나요. 근데 김구는 100% 신뢰는 못 해가지고 본명을 알려주진 않아요.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이봉창한테 폭탄을 줘가지고 도쿄를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그래서 야심차게 도쿄를 딱 가요. 그래가지고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애들이 이제 막 독립운동가들도 많고 암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일왕이 그림자 분신술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마차 2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는지 이지선다 중에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를 던졌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야. 폭탄을 왜 한 개만 준 거예요?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폭탄이 이제 탕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막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던질 그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 와중에. 패급이다. 야, 이 새끼는 이봉창 보고 패급이라고 하는 새끼는 처음. 야, 너는 지금 일제강점기 하는데 이봉창이 그래서 거기서 잡혀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실패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 세계 신문사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실패해서 패급이 아니라 이 새끼야. 여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중국 신문 일면에 실려요. 뭐라고 실리냐? 까비. 이거야. 아, 아깝다. 좀만 잘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좀만 힘 좀 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실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빡치죠?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로 쳐들어간 거야. 그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이겨? 중국이랑 일본이 싸워서. 일본? 그쵸? 일본이 여기서 또 이긴 거야.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꼽주겠다고 어떻게 하냐? 상하이에서 전쟁을 해놓고 그 전승 축하 연회를 상하이에서 열어요. 인성질. 그쵸?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연회가 열렸는데 이 홍커우 공원 연회장에서 폭탄을 던져서 터트린 게 누구야? 그쵸? 그게 윤봉길이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따로따로 같긴 한데 서사가 있습니다, 다.
그쵸? 여기에서 폭탄이 대박으로 터진 거야.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 중국의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이 얘기를 하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이러면서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30년대부터 다시 지원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애국단 하면은 이 봉봉 듀오 잘 기억해요. 봉봉.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때 근데 도망 다녀요. 임시정부가. 막 광저우도 갔다가 항저우도 갔다가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1940년에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에 도착하는지. 바로 충칭에 도착해요. 충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군대가 한국광복군이라는 단체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한국광복군 충칭. 여기 써있죠. 충칭 임시정부.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광복군에다가 살짝 표시해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또 할 거야. 한국광복군.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까지가 딱 1-2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 그쵸? 거기 있는 내용들이랑 그 아까 국내 10년대 뭐 있어요?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 있었죠. 또 임병찬과 박상진, 대구 박상진. 그거랑 그 국외 서쪽에 신경부, 북쪽 중간에 서명중 중간 서명, 그리고 연세대가 아니라 연해주의 권대한 씨, 상하이의 뭐 신한청년당, 미국의 대한민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막 이런 거 있었죠. 요런 거를 한번 쫙 외우고, 그리고 아까 3.1운동이랑 임시정부 좀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진도를 좀 많이 나갔어요.